등산과 숲 체험을 즐기는 아웃도어 인구 전체 성인 남녀의 78%나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연을 가까이 하고 싶은 이들을 위한 안성맞춤 여행. 와, 눈이 시원하고 나무 향기 솔솔 나네요. 숲과 나무만 있어도 힐링 그 자체. 회색은 빼고 초록을 더하는 시간. 지금부터 경북 봉화로 갑니다. 초록 힐링 여행하면 나무가 있어야겠죠. 백두대간이 펼쳐진 경북 내륙의 찐 산간 지역. 먼저 찾은 곳은 나무 향기를 솔솔 풍기는 곳 봉화 목재 문화체험장입니다. 와, 나무 종류가 이렇게나 많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나무만 해도 종류가 100여 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한 나무밖에 안 보입니다. 바로 금강송이요. 역시 보는 눈이 다르세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금강소나무 중에서도 특히 봉화군 춘향면 이 춘향 지역에서 난 금강소나무를 최고의 목재로 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 궁궐을 짓던 최고의 소나무 봉화 지역의 춘향목입니다. 봉화가 초록의 고장이 된 건 금강소나무 덕분. 목재로 쓰이던 소나무는 반드시 춘향역을 거쳐갔고 춘향에서 온 소나무라고 해서 춘향목으로 불리게 된 겁니다. 와, 춘향역이 아주 활기가 예, 넘치는데요. 춘향역이 아주 활기가 넘치죠. 달달한 금강소나무를 봉화 춘향역에 이렇게 집재해 놓았다가 전국으로 판매가 되면서 춘향목이라고 했습니다. 오, 그래서 이 춘향목을 가장 좋은 목재로 치는군요. 그렇습니다. 춘향목이 유명했던 건 입소문 때문만은 아닌데요. 경북 북부의 시베리아로 불릴 만큼 평균 기온이 낮은 봉화. 여기서 자란 나무들은 나이테가 촘촘하고 갈라짐 현상이 적은 게 특징. 그래서 목수들이 인정하는 목재가 된 거죠. 역사도 역사지만 이곳은 엄연히 목재문화 체험장. 눈으로만 즐기지 말고 나무의 감촉을 느껴보자고요. 여러분, 이곳 봉화 목재문화 체험장에서 만들 수 있는 미니어처 체험 무려 90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선택한 건 바로 이겁니다. 국보이시포 타보탑 만들어 볼게요. 나무 조각들을 이어붙이는 미니어처 체험 어렵지 않아요. 만 5세도 쉽게 할 정도. 어른은 30분 컷입니다. 어때요? 금세 만들었죠? 짜잔! 드디어 완성입니다. 이 춘향목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소품을 만드니까 더욱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이걸 볼 때마다 춘향목 이야기가 떠오를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봉화의 목재문화 체험장에 와서 춘향목의 이야기도 듣고 이렇게 재미난 나무 체험도 꼭 한번 해보세요. 이번에는 진짜 춘향목을 만나러 갈 차례입니다. 지금도 봉화에는 약 100년 역사를 가진 소나무 군락지가 남아있단 말씀. 와, 이 곧게 쭉쭉 뻗은 나무 사이를 걷고 있으니까요, 제 마음도 이렇게 잘 정돈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최고입니다. 와, 멋있다. 나무 기둥 굵기만 평균 45cm 이상이고요. 대부분 80살 가까이 되는 나무들인데요. 그 수가 약 1,500그루 정도입니다. 와, 이렇게 멋진 오두막집.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숲속에 있는 오두막집에 딱 살고 계신 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저는 여기서 숲해설 안도소에서 근무하는 숲해설가 오석한이라고 합니다. 잠깐만 숲을 걸어봐도 예. 숲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울창하고 좋죠. 이곳에 서식하는 나무들은 금강소나무라고 해서 문화재 보수용으로 쓰일 아주 소중한 나무들입니다. 이 멋진 숲을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가실까요? 걸으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네, 가시죠. 저 올 줄 알고 기다리셨나 봐요. 예, 기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벽 금강소나무 숲 구간에는 편도 4km인데요. 송화를 다 피워낸 이맘때는 초록이 가장 짙어지는 시기. 청량한 숲의 공기를 마시기에 적기란 뜻입니다. 소나무 향기 그윽한 이 길. 어떤 길이죠? 외시 버선길 중에서 9번째 구간 춘향목 솔향기길이라고 해서 걷기가 가장 아름답고 편한 길입니다. 그런데 이 펜스가 있는데 펜스 옆은 어디예요? 펜스 넘어는 백두대간 수목원이라고 합니다.
와, 그만큼 이곳이 천혜의 환경, 아름다운 자연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금강소나무 숲은 1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의 접근을 막았던 곳입니다. 출입이 가능해진 요즘은 트레킹 명소가 됐는데요. 숲길에는 계절마다 피는 야생 꽃들도 만날 수 있고요. 해설사의 안내를 따라가면 숲에 얽힌 얘기거리가 더 풍성해집니다. 아, 제가 이게 오랜만에 이렇게 흙을 밟으면서 걸으니까요. 왠지 뭔가 좀 발도 편안하고요. 푹신푹신하고. 푹신푹신하죠. 그리고, 야, 이 푸른색의 이 나무들을 보니까 눈도 정말 밝고 환해지는 것 같고. 근데 하나 좀 궁금한 점이 있어요. 뭐가요? 나무들이 번호가 써 있는 나무가 있어요. 저건 무슨 번호예요? 아, 저 나무들요. 문화재 생산림으로 지정이 된 곳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1488그루를 노란 띠를 두르고 번호를 매겨서 관리를 하는 곳입니다. 저게 나중에 문화재 보수용으로 들어갈 나무들입니다. 역시 금강송이군요. 예, 그래서 금강송이죠. 조선시대에도 금강소나무는 궁궐을 짓거나 왕실의 가구를 만드는 목재였습니다. 우리의 유산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보수나 복원에 쓸 목재를 특별 관리하는 거고요. 그러면서도 국민의 숲답게 숲 해설과 유아 청소년 숲 교육에 힘쓰고 있죠. 앞으로는 경북 울진과 충남 태안을 잇는 동서트레일 노선에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경북 울진군 지역의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총 5년 동안 약 849km의 길이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경북 울진군 지역에서 이곳 봉화를 거쳐 충남 태안까지 약 21개 시군을 경유하게 됩니다. 이는 한반도 남쪽 중간에서 동서를 횡단하는 최초의 숲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숲 이야기를 듣고 나니 초록이 더 가까워진 기분. 하산하기 전에 피톤치드 타임을 가져봅니다. 숨 멍이 주는 이 편안함. 여러분,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지잖아요. 에어컨, 선풍기 바람 말고 이렇게 신선한 자연의 바람 맞으러 숲으로 오세요. 숲으로 와서 힐링하세요. 아, 좋다. 여러분도 초록으로 힐링하고 싶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금강 소나무 군락지와 목재문화 체험장이 있는 경북 봉화에서 나무 향기에 빠져보세요.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어느 옛날 돼지가 꿀을 먹었대요. 너무 맛있어서 꿀꿀꿀꿀 하면서 울게 됐대요. 꿀? 허니? 그대를 처음 본 그 순간 인류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식량을 생산 공급하는 일, 농업입니다. 지구적으로 닥쳐오는 식량 위기, 자원 위기 속에서 우리 농업의 현주소를 알아보는 시간. 아버지로부터 토종벌 그 3통을 생일 선물로 받아서 충북 청주에 토종벌과 사랑에 빠진 농부가 있습니다. 9살에 처음 한봉을 시작해 40년 동안 토종벌과 함께하며 대한민국 최고 농업기술 명인으로까지 선정된 신나는 농부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윤수진입니다. 이곳 청주에는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말고 토종 벌을 키우며 토종 꿀을 생산하는 농부가 있다고 합니다. 꿀잼 보장! 저와 함께 가시죠. 난 이제 안 지쳤어요 토종벌. 신나게 토종벌 명인을 찾아간 곳은 여기 절이네. 절에 왜 갔어요? 이곳에 신나는 농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말씀 좀 묻겠습니다. 이곳에 벌을 키우는 명인이 있다고 해서 제가 지금 가는 길이거든요. 네, 어디 계신지 아세요? 가까운 데 사시는데요. 혼자 찾아가기는 힘드실 것 같고 먼저 복장부터 갖추셔야 될 것 같아요. 복장이요? 네. 복장이면 승복이요? 그렇지는 않고요. 방충복을 입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방충복을 입고 가야 돼요? 네. 벌에 쏘일 수도 있으니까. 오늘 신나는 농부 의상은 방충복. 벌한테 쏘이면 아프니까요. 짜잔! 스님, 저 어떤가요? 아주 잘 어울리십니다. 네. 그런데 이 절에 이런 왜 방충복이 있는 거예요? 뒤편에
벌이 좀 있는데 그래서 미리 안전을 위해서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절 뒤에 벌이 있다?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호기심을 안고 스님이 안내해주는 곳으로 가보는데요. 안녕하세요. 명희님 맞으세요? 아, 네. 어서 오십시오. 토종벌의 친구이자 아빠, 대한민국 토종벌 지킴이 오늘의 주인공 김대림 농부를 소개합니다. 토종벌을 이제 3대째 하고 있는 김대립입니다. 지금 한 토종벌을 한 400군 정도 갖고 있고요. 저는 이제 할아버지, 아버지가 토종벌을 키우는 것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배울 수 있었고 9살 때 이제 아버지가 선물 주신 토종벌을 갖고 실제 토종벌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토종벌 한봉을 도우며 자연스럽게 토종벌과 친구가 된 김대림 농부. 토종벌과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그만큼 토종벌에 관해 모르는 게 없는 달인이 되었다네요. 농부님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아, 네. 지금 토종벌 내검에서 집도 늘려주고 또 분봉도 하고 여왕벌 집도 넣어주고 예. 작업할 게 많습니다. 지금 가장 바쁜 철이죠. 지금 바쁘신데도 네네. 벌들이 저를 반겨주느라 제가 지금 한 번 쏘였거든요. 아무나 안 쏘는데 이거. 정말요? 예. 아, 이런 영광스러움. 여기서 잠깐 벌에 쏘였을 때 대처법. 벌에 쏘였을 때는 먼저 신용카드 등으로 조심히 긁어서 벌침을 빼줍니다. 쏘인 부위는 소독약으로 씻어내는 것이 좋고요. 붓기와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 천으로 감싼 후 얼음 찜질을 해줍니다. 혹시 모를 알레르기 반응을 막기 위해서는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는 게 좋겠죠? 물론 쏘이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최선! 그런데 신나는 농부님은 벌이 안 무섭나 봐요.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인공 분봉하고 있어요. 인공분봉. 예, 지금 한 통을 이렇게 2통으로 만들고 여왕벌도 만들어서 그 완벽한 안전한 이제 2군을 만드는 거죠. 토종벌 인공분봉법을 중학교 1학년 때 개발하게 되었는데 그 어떤 노동력으로 봤을 때는 정말 10분의 1 일소로 단축해줍니다라고 어떤 또 분봉 시기도 한 15일 앞당겨서 생산성이 한 2~3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벌을 초토화시키는 전염병 낭충봉화 부패병 때문에 토종벌의 씨가 마르고 있습니다. 김대림 농부는 오랜 시간 토종벌과 함께하면서 위기의 순간도 겪었습니다. 2010년 낭충봉화 부패병으로 순식간에 토종벌 90% 이상이 사라질 정도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니까요. 97~8% 정도가 이제 다 벌이 죽었고 그 상황에서 저희도 한 80%, 한 1000통을 갖다가 다 소각시켰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토종벌 지킴이라고 해서 제 교육을 받던 분들이 자체적으로 우리 함께 토종벌을 지키자 그렇게 참 활동했던 게 굉장히 이제 뜻이 깊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낭충봉화 부패병으로 토종벌이 전멸 위기에 몰렸을 때 농촌진흥청에서 새로운 토종벌인 한라벌을 육종했고요. 김대림 농부와 뜻을 같이 하는 토종벌 농가들이 힘을 모아 토종벌 개체수를 증식시키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답니다. 옛날 벌은 이게 너무나. 안 쏴요. 이게 원래 이렇게 해도 이게 안 쏘는 거. 우와, 토종벌 명이 많네요. 맞아.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니요. 향이 좋아. 향이 아주 좋아요. 그죠? 꽃향 같은. 그렇죠, 그렇죠. 달달한 네, 느낌. 네. 청주에서 토종벌을 키우는 김대립 농부는 낭충봉화 부패병을 막는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토종벌 사양 기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는 등 토종벌 보존 공로를 인정받아 신지식인으로 선정되는가 하면 21년도에는 최연소 농업기술 명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토종벌이랑 네네. 꿀벌들이랑 네네. 다른 점이 있을까요? 이제 서양벌은 아카시아, 밤나무 그런 것을 집중으로 많이 해오는 거고 이 토종벌은 아카시아 밤도 들어가지만은 그 외에 다른 꽃도 봄부터 가을까지 여러 가지를 다 집어넣어서 숙성시켜 갖고 가을에 딱 하면은 주인님이 이렇게 드십시오 하고 주는 게 토종벌이죠. 토종꿀은 가을에 딱 한 번 채밀하지만 가끔 벌집안에 잘못 지은 헛집이 있을 경우 꿀맛을 볼 수 있다는데요. 마침 이날 잘못 지은 헛집이 있어서 꿀맛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요건 숯벌방. 이거는 숯벌방. 네, 이건 숯벌방이에요.
요건 1벌이고. 뭐 다른 거구나. 드디어 토종꿀 시식 타임. 수진 씨, 맛이 어때요? 와, 입안에 꿀이 찐득찐득하다 달아보는데 되게 뭐라 해야 되나? 꿀 먹은 수진 씨, 왜 말이 없나요? 토종꿀은 꿀차로도 즐기면 더욱 좋은데요. 고요한 산사에서 마시는 꿀차.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됩니다. 스님도 양봉을 하세요? 우연히 이 동네에 왔다가 우리 그 명인님께서 그때 벌이 병이 와가지고 소각하는 거를 봤어요. 그 뒤에 그 토종벌 위기를 지켜보면서 저도 한번 이 길에 동참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최근 꿀벌이 사라지고 있다는 불길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에 반해 토종벌은 개체수가 점점 늘고 있답니다. 토종벌 복원을 위한 다양한 노력 덕분이죠. 토종꿀 최고! 또한 김대림 농부는 마을의 토종벌을 위한 밀원으로 메밀밭을 조성했는데요. 이 메밀밭은 관광객들의 휴식과 힐링의 공간으로 활용되고요. 메밀과 관련된 다양한 마을 체험도 진행할 수 있답니다. 물거리도 되면서 또 힐링도 되고 또 먹거리 나오고 마을과 연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도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을 통틀어서 곱선농법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벌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 10,000평 되는 곳에 메밀꽃을 심어 놓으니까 꿀도 좋은 꿀이 나오고 그 꿀이 먹고 남은 또 열매는 또 이렇게 식재료로 활용을 하고 너무 좋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인간이 벌을 키우기도 하지만 사실은 벌이 사람을 살리고 키워냅니다. 또한 꽃들은 벌들의 먹이가 되죠. 우리 자연은 서로 공생하고 공존합니다. 이 꿀벌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양봉이 지금 많이 위험한 상황인데 꼭 그 복원되고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신나는 농부는 청주에서 토종벌을 키우며 토종꿀을 생산하는 김대림 농부님, 설봉스님을 만나봤습니다. 토종벌들아 맛있는 꿀을 부탁해! 충북 청주에서 우리 토종벌을 함봉하는 김대림 농부.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이어 어릴 때부터 관심과 애정을 갖고 토종벌을 키우며 명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토종벌 함봉을 기반으로 한 곱셈 농법을 실현 중인 신나는 농부를 응원합니다. 어두육미라 하여 쫄깃한 생선머리에 아기간 특제 양념을 더한 대구 볼찜이냐, 야들야들한 속꼬리살과 매콤달콤 양념이 좋아 꼬리찜이냐. 너를 찜했다. 어두육미 맛을 찾아 떠나봅니다. 맛사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생선은 머리가 맛있고 육고기는 꼬리가 맛있다. 그리하여 어두육미. 자, 부산 동구에 어두 생선 머리 요리를 그렇게 잘하는 집이 있다고 해서 제가 달려왔는데요.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어두육미의 어두라. 어떤 요리일까요? 어두육미라. 아, 저 계시네. 안녕하세요, 형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어두육미라. 예. 네. 생선머리 요리 잘한다고 제가 달려왔거든요. 예. 어떤 요리입니까? 네. 바로 이겁니다. 이거 대구머리인데요? 어두육미의 대구볼찜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싱싱한 채소와 대구머리에 천연 양념으로 만드는 대구볼찜이라. 여기가 대구 볼살이네요. 네네네. 근데 굉장히 신선해 보여요. 예, 네네. 이런 대구는 어디서 공수해 오시는 거예요? 러시아산이고요. 배에서 잡아서 바로 선동이라 해가지고 잡아서 바로 올리는
물건입니다. 아니 그런데 보통 뭐 우리가 국내산 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네네. 이 러시아산을 뭐 사용하시는 뭐 이유가 있나요? 네, 국내산은 겨울철이 돼야 대구는 나오거든요. 그리고 찜을 할 때는 국내산은 너무 부드러워서 찜을 하는 물건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냉동을 찜을 할 때는 주로 냉동을 써야 됩니다. 먼저 볶은 양파 위에 특제 양념과 고춧가루, 투하 슉슉슉슉 하시는 것 같은데 비법이 있겠죠? 아니 이 비법 양념 같은데 네네. 살짝 좀 공개 좀 해주시죠. 우리 집에는 아구찜도 많이 하기 때문에 아기 간을 써서 양념을 만들어요. 네, 아기 간이 들어가야 그 감칠맛하고 깊은 맛, 고소한 맛 그걸 낼 수가 있어요. 바다의 푸아그라라 해가지고 네. 영양소도 풍부하고 맛도 굉장히 좋아요. 끓는 물에 대구머리를 익힌 후 접시에 살포시 놓고 콩나물 양념을 수북히 올려주면 대구 볼찜 완성입니다. 자, 어두육미의 어두 대구 볼찜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하, 예. 보기에도 그냥 푸심해 보입니다. 예. 우리 어머님은 그러면 대구 볼찜 하신 지는 몇 년 되신 거예요? 20년 좀 넘어갑니다. 강산이 2번 바뀌었네요. 근데 아까 주방에 제가 쭉 보니까요. 양념장이 따로 이렇게 재워둔다고 해야 되나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네, 그때마다 바로 즉석으로 하시는 거예요? 네네, 즉석에서 만들어야 이게 맛있습니다. 이게요, 여러분. 예. 이 손맛이라는 게 이게 내공 그 자체입니다. 이게 조월이고요. 이게 계산기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일단 대구 볼찜이니까 네. 예, 이 볼살을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20년 내공으로 데쳐낸 대구 볼살의 그 맛은 맛있어서 쫀득쫀득하네요. 네, 예? 머리살이 원래 그렇습니다. 쫀득쫀득하네요. 와, 맛있다. 칼칼한 매운맛에 아기관을 더한 사장님표 특제 양념이 신의 한 수. 행복한 맛입니다. 행복한 맛. 근데 어머니, 이 대구 볼살이 왜 이렇게 맛있는 거예요? 원래 뼈 옆에 있는 살이 예. 쫄깃거리고 맛있습니다. 그 근육의 움직임을 많이 해서 그런가. 네. 고기 잡느라고 먹이 잡아먹느라 탁 움직이고 움직임을 많이 해서 이쪽에 있는 살이 굉장히 쫄깃쫄깃거리고 맛있어요. 숨을 쉬잖아요. 네, 숨 쉬고. 예, 숨 쉬고 또 입이 큰 대구잖아요. 네네. 대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생선. 저지방 저열량 생선으로 유명한 대구는요, 타우린과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 피로 해소에도 도움이 되는 식재료라고 합니다. 사장님한테도 음식 철학 간략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철학이 있을까요? 일단은 음식은 맛있어야 된다. 네. 그 다음에 깨끗해야 된다. 네. 그 다음에 먹는 사람이 진짜 건강해져야 된다. 어두육미의 어두 완전히 클리어. 맛과 정성 그리고 청결 모든 게 다 함께 있는 대구볼찜 드시러 동구로 어이서 그게 아이소 어이서 어두육미 어두가 생각지 못하게 한 방을 날렸습니다. 육미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져 갑니다. 이게 뭐 경쟁의 의미는 아닌데 기대치가 그렇게 되네요. 자, 확인하러 가시죠. 어두육미의 육미라. 아유, 안녕하세요, 사장님. 반갑습니다. 아유,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어두육미 진정한 맛을 찾아 지금 제가 이것저것 좀 살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두가 좀 강력 한 방이 있었어요. 육미 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꼬리 요리 어떤 요리 준비되어 있습니까? 잠깐만요. 오, 제 꼬리 요거 꼬리거든요. 이게 어떤 꼬리입니까? 속꼬리입니다. 귀한 속꼬리. 이거 가지고 그러면 어떤 요리 해주시는 거예요? 속꼬리로 제가 찜을 진짜 기똥차게 맛있는 거 만들어 드릴게요. 그럼 꼬리찜이네요. 예. 어두에 이어 육미도 찜이다. 진한 사골 육수에 속꼬리 와르르르르. 부드러운 감자와 쫄깃한 떡에 고운 고춧가루 넣어 약한 불에서 은근하게 졸여내면
완성. 뭐니뭐니 해도 신선한 이 속꼬리 제가 아까 눈으로 확인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거 세척 과정이 좀 중요하잖아요. 예, 위생상. 예.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국물을 내기 위해서 꼬리뼈를 24시간 동안 물에 담가서 피를 뺍니다. 하루 종일 24시간 동안 피를 뺍니다. 피를 빼고 그 이후에 이 가마솥에 저희들이 국물을 끓입니다. 한 6시간 끓입니다. 6시간? 6시간 끓여가지고 탕에 그릇에 국물을 부어가지고 익혀서 다시 나갑니다. 대충대충이 없습니다. 많은 정성과 시간으로 만든 속꼬리찜. 자, 어두육미 육미 완성됐습니다. 이름하여 속꼬리찜이 떡하니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식당 하신 지 몇 년 되신 거예요, 사장님? 제가 여기서 20년이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만 20년이 된?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제가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0년을 지켜온 꼬리찜 그 맛은 ASMR. 살이 그냥 쏙쏙쏙 빠져버리네요. 이 또 양념이 기가 막히네요, 사장님. 속꼬리 곰탕이라든지 수육 같은 거 들어봤고 또 먹어봤거든요. 속꼬리 찜은 처음입니다. 메뉴 개발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여러 가게를 많이 먹으러 가봤는데 꼬리찜을 시키니까 전골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좀 아쉽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다른 요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고심하는 끝에 제가 이 양념을 넣고 이렇게 만드는 게 탄생한 게 꼬리찜이 됐습니다. 정말 음식에 대한 애정과 고민이 담긴 양념 속꼬리찜. 먹고 또 먹고. 매콤하니 알싸한 맛도 있지만요, 그렇게 자극적인 매운맛은 아니에요. 딱 적당한 맛인데 잡내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부드러운 그냥 매콤한 달큰한 속꼬리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콜라겐 성분이 다량 함유된 속꼬리는 피부 건강을 지키는데 좋은 식재료라고 합니다. 장자 어떤 철학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내 아들한테 먹인다, 내가 먹는다고 생각하고 음식을 항상 내놓거든요. 근데 그게 난 비법이고 내 장사하는 요령인 것 같습니다. 영양 만점, 맛도 좋은 어두육미 어떻게 빨리 드시러 여기로 오세요. 생선은 머리가 맛있고 고기는 꼬리가 맛있다. 20년 세월과 고든 음식 철학이 담긴 어두육미 요리, 여러분도 즐겨보세요. 산속 거대한 황금불상을 닦으며 오늘도 향기로이 수행 중인 스님이 있습니다. 향을 피울 때 깨달음을 얻는다는 스님. 성종 스님의 하루를 지금 만나봅니다. 해발 500m 산중의 암자. 그곳에는 아주 큰 불상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스님. 어서 오십시오. 높이 10m, 너비 7.5m에 달하는 아미타 부처님의 불상. 이렇게 커다란 불상이 이 작은 함자에 오게 된 사연이 참 궁금합니다. 어느 스님이 이제 이렇게 조성해서 이제 하던 중에 그 스님이 이제 좀 새로운 형태로 하고 싶었던지 뭐 그래가지고 요거 한 거는 얼굴만 해놨던 거지 이제 그랬던 건데 그 다른 방식으로 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요것이 이제 중단됐어요. 중단돼 있던 것을 내가 이제 불상을 얘기하니까는 하다만 게 있다네. 그걸 완성해 주면 안 되겠냐. 뭐 그래서 뭐 할 수 없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언제 알았어 이제 이렇게 부처님 큰 부처님 모시고 나니까 뭐 좋습니다. 뭐 이렇게 멀리 봐도 좋고
이제 그래서 뭐 신심도 나고. 세상 모든 것이 그렇듯 큰 불상을 모시게 된 것도 자신과 깊은 인연으로 맺어진 결과라는 스님. 가만히 있는 부처님도 이렇게 뭐 때가 끼는데 사람은 얼마나 많이 끼겠나. 부처님을 목욕제게 시키며 자신의 마음속 때도 깨끗이 씻어낸다는 성종 스님. 손길이 닿으니 점점 광이 나기 시작하네요. 여기도 이제 큰 부처님 계시니까 사람들도 뭐 더러 기뻐하고 오고 이러시라고 이제 이렇게 뭐 하고 이랬습니다. 스님을 따라온 곳은 마당 앞의 작은 텃밭. 자급자족의 삶을 지향하며 과하지 않고 먹을 만큼만 심었다고 하는데요. 가지, 고추, 토마토, 이제 그런 거 이렇게 심어놨어요. 심어놨는데 이제 풀이 요 정도 올라올 정도 되면 한 20일에서 한 달 가까이 된 거거든요. 그때 한번 싹 긁어주면 또 한 달 동안 또 깨끗해요. 스님의 텃밭에는 구기자, 명월초, 매실 등 다양한 약초들도 함께 자라고 있다는데요. 계절마다 자란 약초를 햇볕에 잘 말려 곱게 빻아 가루로 보관합니다. 자연에서 얻은 이 가루는 곧 스님이 만드는 향의 재료가 된다고 하는데요. 10여 년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뒤에 천연향을 만드는 방법을 터득했다는 스님. 한약 재료로 만든 이제 향인데요. 목향, 영교, 그다음에 이제 그 개엽이라고 이제 들어가고 그 위에 뭐 한 10대까지 이제 들어가는데 전체 들어간 건 한 20가지는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속도전입니다. 뜨거울 때 빨리 비벼야 돼. 공기를 빼고 점성을 높이기 위해 빠르게 반죽해야 하는 것이 관건. 처음에 이걸 이제 배합할 때 어떤 용도, 어떤 방향 이제 그걸 구상을 하고 이제 거기에 맞는 향들을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들고 이러죠. 이제 배합된 반죽을 향틀에 넣어 모양을 내면 되는데요. 이때도 너무 약하게 눌러서도 안 되고 세게 눌러서도 안 된다고 합니다. 향을 만들 때도 과하지 말라는 부처의 가르침. 옷에 그런 싸구리 향이 이제 너무 많다 보니까는 그만 스님들이 이 향을 피우면 짜증을 내요. 이제 그 향 냄새를 많이 맡아야 되는 스님 입장에서는 향 냄새를 맡아가지고 오히려 건강해지고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잘 구하기가 어려워서 차라리 그냥 향 만들자 이제 이래 된 거지. 향은 부처님께 울리는 첫 번째 공양. 자신을 태움으로써 모든 부정한 것을 물리친다는 의미를 상징하는데요. 직접 만든 성종 스님의 향연이 세상을 향해 길게 뻗어나갑니다. 어느새 찾아온 공양 시간. 재료는 마당에서 자란 나물들이라고 합니다. 먹을 것을 사러 다니는 것보다도 이제 이렇게 먹을 때가 되면 한 바퀴 돌면 해결해야 돼. 이 구기자는 끝없이 땁니다. 안 떨어져. 이곳은 스님의 아담한 공양간. 늘 직접 공양을 준비하다 보니 솜씨도 능수능란합니다. 있는 건 있고 없는 건 없고 뭐 있는 건 있는데도 먹고 없으면 없는 데 먹고. 스님의 텃밭 재료로 만드는 소박하지만 향기로운 밥상이 기대가 되는데요. 갓 지은 밥, 정성스레 무친 구기자, 그리고 고춧가루를 넣어 만든 감자찌개가 완성됐습니다.
입 안으로 들어가는 거는요. 그 하늘에서 주는 음식이다 생각하고 다 천공이라고 생각하고 드셔야 됩니다. 산의 풍경을 벗삼아 먹으니 맛도 2배가 됩니다. 혼자 지내는 이곳에서도 5월 이맘때가 되면 조금은 바빠진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신도들을 위한 소원 등을 달기로 했습니다. 정성스레 하나하나 소원 등을 달아봅니다. 그냥 내 혼자 사는 뭐 조그마한 토구대 돼가지고 오는 것도 불편하고 뭐 막 그래서 오는 사람도 별로 없고 뭐 사실 뭐 몇 개 안 되는 거지 뭐. 다른 데는 많지만 그래도 뭐 어쨌든 뭐 달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뭐 기쁘기도 하고요. 예. 이곳을 찾아오는 이가 없을 때가 더 많지만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며 연부를 외우는 스님. 매일 향을 피우며 깨달음을 얻고 깨달음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발견합니다. 자기 문제, 자기 고뇌, 자기 문제점, 자기의 내가 만약 이제 그러한 자기 의문을 가졌을 때 그것을 자기 스스로 해결하는 것. 이것이 이제 부처님이 자기 문제 해결해보라. 이제 그런 문제로 이제 제시하고 그런 걸 보여주는 것이 부처님 오신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향을 만들고 피우며 세상에 이로움을 전하는 스님. 향과 같은 삶을 위한 성종 스님의 향기로운 수행은 계속됩니다. 화창한 어느 봄, 속초시 설악동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속초 설악동 숙박업소가 모여있는 장소입니다. 이곳은 정말 대한민국 사람 절반은 와서 묵었다고 할 정도로 정말 최고의 호황기를 누렸었죠. 하지만 10여 년 전부터였을까요? 인적이 끊기기 시작하더니 폐 모텔 건물이 나오는 등 정말 쇠퇴기를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봄 드디어 이 폐 모텔 건물이 멋진 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과연 어떤 변신을 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속초시 설악동엔 대체 어떤 봄이 찾아온 걸까요? 인적 드물던 이곳에 모처럼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다들 뭔가 열심히 구경하고 있네요. 와,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뭐 매트리스부터 입구부터 범상치 않습니다. 야, 이게 너무 신기한데요? 뭐 저는 잘 이해가 되진 않겠지만 어떤 것들이 또 안에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신기해. 이야, 이게 뭐야? 얼핏 보면 이사 가면서 버려진 가구인가 싶기도 하고 어질러진 물건처럼도 보이지만 다 사연이 있고 이유가 있는 전시 작품입니다. 작년 서울에서 인연이 된 그 김상길 관장님의 소개로 이 전시 공간을 알게 됐고요. 그 관장님이 폐허가 된 곳에서도 현대미술을 할 수 있느냐라고 제안을 했었죠. 폐허가 된 곳을 예술 공간으로? 바로 이렇게 말이죠. 여기 이 공간은 사용하지 않은 지가 한 10몇 년이 넘은 폐허의 공간이었습니다. 오히려 폐허의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 공간에다가 예술작품을 넣어서 이 공간을 살아내자, 꽃을 피우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전시를 기획했습니다. 처음 와봤을 때는 사람이 살았던 공간인데 지금도 보다시피 자연, 식물들만 자라있고 곰팡이만 살았던 공간이었습니다. 거기에 인간의 숨결인 예술작품을 넣어서 인간과 자연이 만나는 그런 공간으로 꽃피게 하고 싶었다. 다소 무모한 도전. 하지만 그 어디서도 본 적 없는 예술의 꽃이 활짝 피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탈바꿈을 했습니다. 이 탈바꿈된 모습을 보니까 어떠세요? 많은 분들이 와서 마무리를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전시의 마무리는 이 공간으로 찾아주시는 관객입니다. 관객이 들어왔을 때 작품이 완성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어디 현대 미술 작가들의 상상의 놀이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강렬한 색감으로 단숨에 시선을 사로잡는 작품. 버려졌다는 과거의 기억은 어느새 봄눈처럼 사라져버리고 눈앞엔 멋진 갤러리 속 아름다운 예술이 펼쳐집니다. 이어지는 매혹적인 붉은 색감. 저는 이번에 여기 대한공강에서 나의 숲이라는 작품으로 이 공간과 만나게 된 작가 정규리입니다. 붉은 천 너머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궁금증을 자아내는데 제 작품은 빨간 천 작업인데요. 그 작품 빨간 천이 하나하나의 레이어로 돼 있고 또 그 레이어를 통해서 중첩되는 효과도 있고 또 이번에 특별히 제가 조명과 바람과 그다음에 오브제를 통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물론 깨끗하고 좋은 공간에 전시하는 것도 좋지만 이 폐건물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폐건물로 인해서 우리가 또 다른 감성을 불러일으키고 또 다른 작품의 세계를 펼칠 수 있는 욕심이 났기 때문에 많은 작가들이 다 참여해서 즐겁게 작업했다고 생각하고 아니 이곳은 또 어딘가요? 오묘함과 고풍스러운 분위기가 가득한 방. 네, 여기 들어가서 2층에 아주 깜깜한 공간에 있는 섬 거울이라는 작품을 한 김혜성입니다. 사실 여기 처음 왔을 때 이 공간이 우리 어렸을 때는 참 핫한 공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기뻐하고 노래하고 즐기고 놀고 했던 그런 공간이 이렇게 적막한 공간이 된 게 충격을 받았고요. 여기 들어와서는 그 하나하나의 추억이 깃든 침구라든지 화장대 그리고 베개. 작가의 시선엔 버릴 것이 없습니다. 추억이 녹아있는 물건이야말로 더할 나위 없는 오브제죠.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이 폐 모텔에 대한 작가들의 마음들이 인상적이었어요. 저하고 같은 동료 작가들이 와서 작업을 하는데 각기 이 모텔에서 받은 영감이 다르고 그걸로 해서 구성해 나가는 작품이 결국은 이 공간을 굉장히 인상 깊게 독창적인 공간으로 꾸미는 데 입주한 거에 대해서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환한 빛을 가득 머금은 또 다른 방. 제자리인 듯 제자리가 아닌 듯 독특한 설치 작품이네요. 제 이름은 정문경이고요. 이 방의 제목은 자기만의 방 206입니다. 제가 설치를 이렇게 고정되지 않게 흔들리는 여러 이런 형식으로 설치를 한 이유는 우리 삶이 늘 고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우리 삶은 매 순간 변화합니다. 그런 삶의 모습을 닮아 있는 작품. 그래서 오늘 이 순간에 과거에 대한 기록으로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의 과거는 과거와 현재 또한 오지 않는 도래할 미래에 대한 그런 흐르는 모든 것들에 대한 화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곳 또한 범상치 않은데요. 길게 늘어진 다양한 실타래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시를 따라가다 보면 그 끝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겠죠? 방 안 가득 화려한 꽃들이 생명을 피웠습니다. 제 작품 제목은 화무11홍이고요. 저는 자작나무와 꽃, 돌, 강을 그리고 있는 장은주입니다. 호시절도 영원하진 않나요. 어렵고 힘들고 서러운 날들도 언젠가는 지나가겠죠.
제가 여기 설악동 와서 작업을 하면서 폐 모텔에서 시작을 했죠. 그 설악동을 둘러보고 주민들도 만나고 하면서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이곳 설악동에도 많은 사람들이 다시 와서 저희 현대미술과 함께 이 설악동에도 꽃을 피웠으면 좋겠다. 10인 10색이라고 했던가요? 같은 곳을 바라봐도 작가들의 손끝에서 나온 작품들은 모두 다 여러 갈래 이야기를 건넵니다. 저는 조각을 전공을 했고요. 그래서 워낙 색채를 좋아하다 보니까 조각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임미라입니다. 조각 작품 속 여러 갈래 색깔은 설악의 봄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기가 원래 이제 제목이 큰 프로젝트 이름이 재탄생 설악의 봄이잖아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 취지에 맞게 저도 여기에다가 뭔가 재탄생의 느낌으로 표현해 보려고 설치했습니다. 작품을 항상 할 때 뭔가 제 자신한테 위로주는 느낌? 그 다음에 어떤 꿈과 희망을 전달하는 메시지를 많이 좀 담고 싶었는데 그걸 많은 사람들이 좀 공감을 해주셨거든요, 이제까지.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좀 즐겁게 뭔가 숨쉬는 공간이구나, 재미난 공간이구나, 그리고 아직은 이 설악이 살아있는 느낌이구나 하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인적이 드물다고 버려진 공간이라고 죽은 공간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들 속에서 살아 숨쉬는 생명의 공간, 찾고 싶은 이야기가 넘쳐나는 공간이죠. 외면받던 공간과 땅과 가구들은 따뜻한 시선과 정성 어린 손길 아래 하나의 작품이 되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사랑방으로 변신했습니다. 설악동에선 작가와 관객이 따로 없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을 마음껏 표현하는 시간을 선물해 주죠. 위로와 희망의 옷을 입은 속초시 설악동의 봄날은 그렇게 예술을 앞세워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